백구야, 안 돼. 3년째 어머니 묘소를 지키던 진돗개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고 백구의 앞발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만해. 엄마 묘를 왜 파는 거야? 저는 백구의 목을 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강해진 백구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제사상의 음식들이 흙으로 더러워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주기 제사가 엉망이 되어갑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하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듯이 절망적으로 울면서도 계속 파헤쳤습니다. 그 순간 금속이 백구의 발톱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과연 백구는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산 중턱에 자리한 어머니의 묘소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서 있는 백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진돗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여기 있구나. 내가 다가가자 백구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언제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백구는 집 마당을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던 활발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돌이 된 것처럼 묵묵히 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았나? 백구는 대답 대신 묘비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떠돕니다. 주인을 잃은 개가 3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구경을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럽네. 저런 개가 어디 있어? 진돗개는 역시 달라. 주인 생각을 저렇게 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경꾼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백구만이 홀로 남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매주 이곳을 찾아 백구를 챙깁니다. 물과 사료를 가져다 주고 털을 빗겨주기도 하죠. 백구야, 이렇게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몇 번이나 백구를 데리고 내려가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목줄을 채워도 꿈쩍하지 않았고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면 울부짖으며 도망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도 참 이상해. 왜 백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어머니는 생전에 백구를 무척 아꼈습니다. 밥을 주실 때마다 우리 백구 잘 먹어라고 말씀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백구도 어머니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습니다. 백구야, 엄마가 뭐라고 했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나? 백구는 여전히 묵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백구가 단순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책임감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니?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립니다. 백구는 바람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직 묘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경외감이 듭니다. 엄마, 백구가 왜 이러는 걸까요?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백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백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백구야, 오늘도 수고했다. 내가 또 올게. 백구는 내가 일어서자 잠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간절한 것도 느껴집니다.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뒤돌아보니 백구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백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서봐, 오늘도 백구 보러 갔다 왔구나. 네, 할머니. 백구가 여전히 거기 있어요. 참 신기한 게야. 사람보다 낫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백구 생각이 계속 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백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산소를 떠나지 않는 걸까요? 내일은 엄마 기일이네. 달력을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삼주기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이죠. 백구는 그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깊고 간절한 눈빛.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삼주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물들과 전을 준비했죠. 엄마, 오늘로 3년이네요. 산길을 오르며 무거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니가 그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이면 더욱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백구는 어떨까? 오늘이 특별한 날인 걸 알까? 산소에 도착하니 백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묘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백구의 귀가 바짝 서 있고 눈빛도 평소보다 예민해 보입니다. 백구야, 오늘은 엄마 기일이야. 제사 지내러 왔어. 백구는 나를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웁니다. 평소에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던 백구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앞에 상을 놓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배열했습니다. 백구는 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엄마, 백구가 3년 동안 여기서 엄마를 지켜왔어요. 절을 올리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백구의 충성심에 대해, 그리고 그 덕분에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셨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절을 올리는 동안 백구가 계속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보니 백구가 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백구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백구야, 왜 그래? 백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묘 주변을 돕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 땅을 내려다봅니다.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냄새라도 나니? 백구는 더욱 심하게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뭔가 냄새를 맡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이 점점 격해집니다. 백구야, 그만해. 백구는 내 말을 무시하고 더욱 세게 땅을 팝니다.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흙을 사방으로 튀깁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백구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백구야, 엄마 묘를 왜 파는 거야? 놀라서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합니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제사상의 음식들이 흙으로 더러워집니다. 안 돼. 그만해. 백구의 목을 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강하게 저항합니다. 평소보다 힘이 더 세진 것 같습니다. 백구는 울부짖으며 계속 땅을 팝니다. 왜 이러는 거야? 엄마 묘를 파면 안 돼.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사명감에 불타는 것처럼 계속 파헤칩니다. 그 모습이 무서우면서도 절실해 보입니다. 백구야, 제발. 백구의 앞발이 피로 물듭니다. 돌에 긁혀서 상처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묘를 파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지만 백구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절망적으로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던 중 백구의 앞발이 뭔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백구는 그 순간 멈춰서 나를 바라봅니다. 뭐야, 이게? 흙을 걷어내니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낡고 녹슨 상자였지만 단단해 보입니다. 백구는 상자를 발견하자 조용해집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는 이제 평온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찾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백구야, 이걸 찾고 있었던 거야. 백구는 작은 소리로 웁니다. 그 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자를 들고 있으니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가 이런 것을 묻어두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묻어둔 걸까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면 이 상자가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자를 들고 있으니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백구는 이제 완전히 조용해져서 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열지? 상자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습니다. 녹이 슬어서 열쇠 없이는 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돌멩이로 자물쇠를 두드려 봅니다. 백구야,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오랜만에 보는 백구의 꼬리 흔들기입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낡은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 작은 열쇠, 그리고 보자기에 쌓인 사진들입니다. 이게 뭐야? 가장 먼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지서베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쓰신 거네. 편지를 꺼내서 펼쳐봅니다.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글씨가 평소보다 떨려 있습니다. 아마도 몸이 많이 아프실 때 쓰신 것 같습니다. 지서봐,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백구가 제 역할을 해준 거구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구가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읽어나갑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이 진실을 혼자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웠어. 어머니가 저에게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불안해집니다. 어떤 진실일까요?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백구는 우리 가족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였어. 수호자라는 말에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아주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 딸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에게 누나나 언니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평생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너보다 5살 위였어.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지. 손이 떨리면서 편지를 읽기 어려워집니다. 저에게 5살 위에 누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하지만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 그 아이는 병을 얻었고 결국 편지를 읽다가 멈춰섰습니다. 누나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안 해주셨지?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백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 아이를 이 자리에 묻어주었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었지.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묘 밑에 누나가 함께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에게 그 아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와서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백구가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이유가 말입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백구야, 고생 많았구나. 백구는 내 말을 들으며 작은 소리로 웁니다. 그 소리에는 오랜 기다림의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나갑니다. 어머니는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백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자세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 말할 수 없었어. 하지만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야.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백구는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알았으니 백구도 편해질 거야. 그 아이를 제대로 기려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백구를 바라봅니다. 백구는 이제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그 안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찍은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의 누나였던 것입니다. 누나. 사진 속의 여자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어머니와 많이 닮았고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런 누나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나가 있었다니. 그것도 어머니 묘 아래 함께 묻혀 있었다니. 백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야, 정말 고생했구나. 백구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백구는 눈을 감으며 내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켰을까요? 편지에 적힌 작은 열쇠를 살펴봅니다.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것일까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지막 부분에 열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집 안방 장롱 뒤편에 작은 상자가 있어. 그 상자를 열어보렴. 집에 또 다른 상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백구야, 집에 가자. 처음으로 백구에게 집에 가자고 말했을 때 백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까지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 백구는 내 뒤를 따라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산소를 떠나는 백구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마치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너도 이제 편해졌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백구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백구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을 옮기는 것은 혼자서는 힘들었지만 백구가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백구가 어디를 밀어야 할지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구나. 장롱 뒤편에 정말로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쇠를 끼워보니 딱 맞습니다. 상자를 여니 안에는 더 많은 편지들과 작은 보석들, 그리고 낡은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나 출생신고서네. 출생신고서를 보니 누나의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저보다 정확히 5살 위였고 5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혜 누나. 이름을 불러보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인데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봅니다. 어머니가 지혜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누나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지혜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백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도 지혜가 가장 좋아했지. 백구와 누나의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구가 누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군요. 백구야, 누나를 많이 좋아했구나. 백구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지혜 누나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 누나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신 사이에 지혜가 혼자 나갔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니. 어머니는 얼마나 자책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평생 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백구는 그날 지혜를 찾으러 같이 나갔어. 하지만 너무 늦었지. 백구도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지혜 누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군요. 내가 태어났을 때 백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마치 지혜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했어. 백구가 저를 그렇게 아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백구에게 지혜 누나의 대신이었던 것입니다. 보석들을 꺼내보니 어머니의 결혼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원래 지혜에게 주려고 아껴둔 거야. 이제 내가 가져라. 어머니가 누나를 위해 아껴두신 것들을 이제 제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백구야, 이제 누나한테 인사하러 가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일어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안 상태에서 다시 산소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혜 누나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3주기이자 지혜 누나를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요. 다시 산길을 오르며 백구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백구의 걸음이 가볍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묘소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백구는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무겁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지혜 누나, 안녕하세요. 묘비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만나는 누나에게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사진 속의 지혜 누나는 백구를 꼭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마음이 떨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백구는 묘 옆쪽으로 가더니 특정 부분을 킁킁거립니다. 아마도 지혜 누나가 묻힌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누나가 계신 곳이구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흙을 만져보니 다른 곳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백구가 이 자리를 특별히 관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 저는 지섭이에요. 누나 동생이죠.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누나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누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백구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마치 지혜 누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사진들을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혜 누나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백구와 함께 놀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누나가 백구를 정말 좋아했나 봐요. 백구야, 누나 생각나지? 백구는 작은 소리로 웁니다. 그 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지혜 누나와 함께 놀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편지에서 읽은 내용들을 누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누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누나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백구에게 누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죠.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덕분에 저도 백구와 친해질 수 있었어요. 백구가 저를 많이 아껴줬거든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백구가 정말 저를 특별히 아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던 백구가 저에게만은 항상 친근했습니다. 아마 누나 때문이었나 봐요. 제가 누나를 닮았나 봐요. 사진을 다시 보니 정말로 지혜 누나와 저는 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눈매나 웃는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누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누나,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서 여기 있으면서.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롭지 않았다고, 백구가 항상 함께 있어줘서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정말 대단해요. 3년 동안 누나를 지켜줬잖아요. 백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펴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누나를 지킬게요. 백구랑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혜 누나를 기억하고 지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드디어 자신의 역할을 넘겨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누나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나,
내일부터 자주 올게요. 백구랑 같이 말이에요. 백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가져온 음식들을 누나 앞에도 놓아드렸습니다. 제사 때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누나도 드세요. 엄마가 누나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하셨어요. 마치 정말로 지혜 누나가 함께 식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평소보다 차분하게 앉아서 그 시간을 함께 해줍니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달빛이 묘소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지혜 누나도 이 달빛을 보고 있을까요? 달빛 아래서 백구와 함께 앉아 있으니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백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정말 고생 끝났구나. 백구는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3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나, 백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시죠? 지혜 누나에게 말을 걸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백구는 기분 좋은 듯 작은 소리를 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혜 누나를 만났는데 벌써 헤어지기가 섭섭했습니다. 누나, 내일 또 올게요. 백구랑 같이 말이에요. 일어서려는데 백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 더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집에 가자. 내일 또 오면 돼. 백구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지혜 누나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백구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 있다가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백구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3년 동안 산에서만 지내느라 털이 많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기분 좋지? 오랜만에 따뜻한 물이지? 백구는 목욕을 하면서도 얌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물을 싫어해서 도망가려 했을 텐데 오늘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털을 말려주니 백구가 훨씬 깨끗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백구 같네. 저녁을 준비해서 백구와 함께 먹었습니다. 백구도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밥이라서 그런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같이 누나 보러 가자.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니 백구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텐데 오늘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여기서 자도 돼. 이제 내 집이야. 백구는 거실 한쪽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백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혜 누나의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아야겠습니다. 누나, 오늘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사진 속에 지혜 누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도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백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알겠고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혜 누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산소를 찾는 것과 모르고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백구의 잠든 모습을 보니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백구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하루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백구가 묘를 파던 모습, 상자를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 그리고 지혜 누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까지.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 백구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 누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상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해서 거실로 나가보니 백구는 여전히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일어났니? 백구는 내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섭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누나 보러 갈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백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백구도 어제보다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식욕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지혜 누나의 사진들을 예쁜 액자에 넣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산소에 가져가서 누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백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의무감에 이끌려갔다면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좋지? 나도 좋아. 백구와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백구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충분히 대화가 됩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고 슬픈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정다운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누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며 백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이제 특정한 자리에 앉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누나, 어제 준비한 사진들 가져왔어요. 액자에 넣은 사진들을 꺼내서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지혜 누나와 어머니, 그리고 백구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 정말 예쁘죠? 누나가 얼마나 밝은 아이였는지 알겠어요. 백구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그때가 그립지? 백구는 작은 소리로 웁니다.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라 그리운 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급하게 돌아가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혜 누나에게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누나,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누나처럼 착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립니다. 마치 지혜 누나가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혼자 여기서 지킬 필요 없으니까. 백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무를 완수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백구와 함께하는 소풍 같았습니다. 누나도 함께 드세요. 지혜 누나를 위한 목도 따로 놓아드렸습니다. 정말로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묘소 주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백구가 3년 동안 지켜준 덕분에 깨끗했지만 그래도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누나, 예쁜 꽃들도 심어드릴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와서 꽃도 심고 잡초도 뽑아드리기로 했습니다. 백구와 함께 말입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백구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혜 누나가 묻힌 자리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작별 인사하는 거야. 백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백구가 정말 오랫동안 누나를 지켜줬어요. 이제 저희가 대신할게요. 백구는 일어서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련이나 걱정 없이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잘했어, 백구야. 정말 잘했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백구가 부엌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전처럼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개가 된 거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백구와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지혜 누나와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저희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백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백구는 힘없이 앉아서 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지만 뭔가 피로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백구를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산에서 지낸 것이 몸에 무리가 되었나 봅니다. 백구야, 병원에 가볼까?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백구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지혜 누나를 찾아갈 때는 함께 따라왔습니다. 백구야, 무리하지 마. 집에서 쉬어도 돼. 하지만 백구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혜 누나를 지키겠다는 의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백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이제 충분히 했어. 백구를 품에 안고 말해주었습니다. 백구는 제 품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나한테 마지막 인사하러 갈까? 백구는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누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를 안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백구가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지혜 누나 앞에 백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마지막 힘을 내어 누나가 묻힌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생 많았어. 누나도 고마워하실 거야. 백구는 작은 소리로 웁니다. 마치 지혜 누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백구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하가주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고마웠어,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백구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혜 누나 곁에서 제 품에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나, 백구 데려가 주세요. 이제 누나와 함께 편히 쉬게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백구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와 지혜 누나 옆에 백구의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혼을 지킨 수호자, 백구.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준 너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비석에 새긴 글귀였습니다. 백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백구가 없는 집은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구 덕분에 지혜 누나를 만날 수 있었고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남겨준 선물이 너무 커. 그날 밤 꿈에서 백구를 만났습니다. 백구는 지혜 누나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두 명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꿈속에서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산소를 찾아 어머니와 지혜 누나, 그리고 백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이제는 세 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지혜 누나, 그리고 백구까지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서 저는 정말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지혜 누나처럼 착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들에게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럼 정말 있었던 이야기야. 백구는 정말 대단한 개였어. 백구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충성과 사랑에 대해 가르쳐주는 좋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백구가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빈자리지만 백구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백구야,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게.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백구인 것 같습니다. 고마웠어,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백구가 남겨준 사랑과 충성심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것입니다. 지혜 누나, 어머니, 그리고 백구. 이제 세 분 모두 함께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